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JJ 성형외과 김학영. 홍진주입니다. 오늘 실리프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슬라이드 좀. 네. 사실 이제 실리프팅이라는 개념도 있고 또 우리 거상에 비교해서 좀 간단하게 한다고 해서 뿌띠리프팅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뿌띠리프팅. 이게 좀 징그럽는데 이게 그 피조개예요. 피조개. 보면은 조개 보면은 이렇게 관자라고 해서 조개 껍질하고 조개살을 단단하게 붙여주는 그런 조직들이 있죠. 뭐 작은 조개에도 있어요. 그렇게 조개 껍질하고 조개살이 단단하게 붙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 덕분에 조개가 이 조개 껍질하고 하나의 동물의 개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조개 껍질도 열고 닫고 하고. 이게 사실 근육이래요. 이 관자가 근육인데 작은 조개에서도 이렇게 딱 붙어 있는 데가 있고 그걸 우리 떼려고 그러면 꽤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관자가 우리 얼굴에도 있어요. 우리 얼굴에서도 골격에 딱 붙어 있는 부분하고 이렇게 느슨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나눠져 있는데 이 조개하고는 조금 다르게 훨씬 더 촘촘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요렇게 각각 그 골격에 조직에서 좀 더 단단하게 붙어 있는 부분이 돼 있고 이건 어느 거랑 비슷하냐면 이렇게 소파 같은 거 보면 이렇게 퀼팅이라고 해서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좀 단단하게 고정돼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런 고정돼 있는 부분을 고정인대라고 합니다. 고정인대는 그러니까 골격은 아니지만 연부 조직과 골격이 단단하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아주 주변 조직보다는 콜라겐 함유량이 많고 단단한 연부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고정인대가 있는데 중년이 되면서 고정인대도 약간 느슨해지고 고정인대와 고정인대 사이는 훨씬 더 느슨해져서 얼굴에 변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정인대가 더 많이 있으면은 더 촘촘하게 있으면은 변형을 막거나 또는 이미 변형이 생긴 부분을 개선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실리프팅 또는 뿌띠리프팅이라는 거의 대부분 컨셉이 뭐냐면 바로 인공의 고정인대를 만들어서 넣자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끌고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 변형된 연부 조직 그리고 기존에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고정 인대보다 인대로는 이제 좀 약하니까 거기에 더 인공의 고정 인대를 넣어주자라는 컨셉이 바로 실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거기에 쓰는 실은요 이렇게 봉합할 때 쓰는 실하고는 좀 다르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또 어떤 특수 구조의 어떤 특수 구조의 실을 이용해서 실리프팅을 하는지 김학영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실리프팅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에이징에 관심이 생기는 시기에 다양한 이제 시술과 수술들이 존재합니다. 간단한 레이저부터 안면 거상 수술까지 다양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실리프팅, 이 중에서 비교적 간단한 시술에 속하고요. 실리프팅의 작용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코그실처럼 돌기가 있는 실이 조직을 물리적으로 걸어서 당겨 리프팅을 유도합니다. 두 번째는 생물학적 반응인데요. 실이 삽입되면서 생긴 미세한 손상 부위에 콜라겐이 생성되어 탄력이 증가되고요. 특히 PDO나 PLLA 같은 흡수성 실을 사용하면은 그 효과가 더 강해집니다. 실의 모양은 크게 세 종류입니다. 첫 번째 모노실은요. 돌기가 없는 민자 형태의 실이고 물리적으로 당기는 효과는 거의 없지만 노화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피부에 잔주름이라든지 피부 탄력, 결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캐번실은 스프링 형태의 실로 스프링 안으로 콜라겐이 자라 들어와서 주로 볼륨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프팅 실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코그실이고요. 이런 촘촘한 돌기가 조직을 걸어서 직접 리프팅하는 효과를 가집니다. 우리가 실 리프팅에서 요즘 가장 흔히 사용하는 실은 이 PDO 실이고, 그리고 최근에는 녹는 기간이 조금 더 긴 PLLA나 PCL의 사용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당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실이 녹으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서 피부 재생에 도움을 줍니다. 가장 많이 쓰는 실 PDO와 PLLA를 비교하면은요. PDO는 접근성이 좋고 가격이 저렴해서 사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실입니다. 녹는 기간은 약 6개월 정도이고요. 반면에 PLLA는 가격이 좀 비싸고요. 녹는 기간이 18개월 정도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콜라겐을 유도해 지속력이 뛰어난 실입니다. 민트실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텐데요. 민트실이 가장 대중적인 PDO 기반의 코그실입니다. 견인력이 뛰어나고 시술이 간단해서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실입니다. 효과와 접근성 모두 균형이 좋아서 널리 사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 있습니다. 우리 PLLA 성분의 실이고요. 18개월에 걸쳐서 천천히 가수분해돼서 장기적인 효과와 콜라겐 생성을 유도합니다. 이런 콘 모양의 돌기가 움직이면서 조직을 안정적으로 고정해서 시간이 지나도 조금 오랫동안 리프팅 효과가 유지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실은 주로 팔자나 턱라인처럼 우리가 신경 쓰이는 부위에 주로 시술이 되고, 콜라겐 생성을 유도해 기존의 PDO 실보다 장기적인 리프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실 리프팅의 특징은 한 가지 실만을 사용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실을 조합해서 시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즉각적인 리프팅 효과를 주는 PDO 실은 사실 보통 한 2달 정도만 지나면 가수 분해가 되어서 이 돌기의 힘이 약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 효과만으로는 사실 레이저 관리 수준을 넘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형외과 의사들이 보통 수술을 권하게 되는 이유가 됐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임상에서 최근에는 PDO 실과 PLLA 실을 병합해서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PLLA는 약 2년간 서서히 분해되면서 콜라겐 재형성을 유도하기 때문에 리프팅의 지속력을 높이는 데 유리합니다. 또 탄력이나 볼륨 저하 부위에 병합해 시술하면 효과가 더욱 좋고요. PDO로 리프팅을 전반적으로 진행한 뒤에 우리가 가장 신경 쓰이는 부위에 추가로 PLA를 시술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 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회복이 빠르다는 점입니다. 약 1, 2일 내로 시술 후 멍과 붓기가 거의 없어서 일상생활 지장이 적다는 것이 가장 큰 메리트입니다. 네. 실이, 그러니까 보통 봉합하는 실들은 그냥 끝이 그 표면이 매끈하죠. 근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이 튀어나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 만약에 그냥 우리 그 매끈한 실로 조직을 당겨준다 그러면 매끈한 실이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서 당겨주거든요. 이렇게 사실 예전에 이런 식으로 시도도 많이 해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조금 허접하게 그린 그림이긴 하지만 요게 이제 뼈예요. 여기 뼈고, 뼈에 붙어 있는 이 늘어진 살을 이렇게 끌어올린단 말이에요. 끌어올리면은 이 루프를 만들어서 일반 봉합사들은 루프를 만들어서 이렇게 끌고 올라가면 루프의 끝부분에만 힘이 걸리게 되죠. 그래서 루프 끝부분에 있는 조직만 끌고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주변에 있는 조직은 그대로 있는데 루프 끝부분에 있는 조직이 위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루프 끝부분에 있는 요 부분만 조직 속으로 쏙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주변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보조개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끝부분만 당겨주니까. 반면에 코그,
또 돌기, 가시, 또 아까 실루엣 소프트라는 거에서 콘이라는 게 있거든요. 콘, 다 비슷한 거예요. 다 이 실 중간중간에 힘을 받게 해주는 돌기들이 있어서 이걸 당겼을 때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여기 있는 조직이 여기로 올라가고 여기 있는 조직이 여기로 올라가고 각각 병렬적인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끝부분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요 살은 요로, 요 살은 요로, 요 살은 요로 이렇게 옮겨지기 때문에 조직의 변형을 최소화하면서 조직 전체를 위쪽으로 밀착시켜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보조개 수술하는 거 있잖아요. 보조개 수술은 어떻게 되냐면 아까 실을 루프처럼 이렇게 중간에 보조개를 만들어주는 근육하고 피부하고를 이렇게 루프를 만들어요. 그러면 근육이 루프를 당기면 루프의 끝부분에 걸려있는 피부를 당겨서 이렇게 보조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실들은 루프의 끝부분만 당기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연부 조직을 일부만 당기면 보세요. 여기 우리 조기 보면 조기의 그 연부 조직 모양이 훼손이 되죠. 왜냐하면 그 부분만 당겨지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훼손이 된단 말이죠. 변형이 된단 말이죠. 고기도 이렇게 이제 여기만 딱 걸려 오르면 여기만 당겨지고 주변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처지는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벨크로라는 거 이런 거 아시죠? 이 벨크로 이렇게 걸리는 돌기를 아주 많이 만들어서 힘이 걸리는 부분이 루프의 끝부분만 걸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힘이 걸리는 부분을 조직 전체로 넓혀 놓으면 변형 없이 조직이 밀착하고 이동해서 밀착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실리프팅에 사용하는 돌기의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시술이 어떻게 생각하면 무지 간단한 거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까다롭기도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수술을 도대체 누구한테 받아야 되느냐라는 걸 이제 우리 김학영 원장님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실리프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시술이지만 성형외과 전문의가 할 때 시술의 강점이 더욱 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 실리프팅은 요새 아주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성형외과 전문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리프팅의 강점을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래도 얼굴 쪽 해부학에 뛰어나다는 겁니다. 보통 안면 거상 수술을 하면서 거의 안면 거상술 수준의 해부학을 직접 박리하고 숙지하고 수술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는 엄청난 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이 들어가는 위치나 방향, 깊이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따라서 정교하고 안전한 시술이 가능합니다. 근데 성형외과 전문의의 실리프팅에서의 가장 강점은 사실 시술과 수술을 아우르는 넓은 치료 스펙트럼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리프팅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실리프팅을 넘어서 부분 거상이나 안면 거상술까지 연결 가능한 다음 단계의 옵션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실리프팅의 적응증과 비적응증은 명확합니다. 적응증은 30, 40대, 라인이 무너지지 않은 50에서 60대에서 라인이 무너지기 전에, 얼굴의 라인이 무너지기 전에 예방적인 시술 혹은 안면 거상 수술 후에 유지 목적으로 했을 때 가장 만족도가 좋습니다. 다만 70대 이상에서 피부 탄력의 저하가 명확하고 조직의 처짐이 명확해서 턱 라인 자체가 무너진 경우, 그리고 지방이 많고 두꺼운 피부, 그리고 이전에 많은 시술로 조직층이 얇아졌거나 아니면 과거에 얼굴 이물질이 남아있어서 이것을 제거하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효과가 떨어지고 부작용도 많이 생깁니다. 실리프팅은 분명히 한계점이 있는 시술입니다. 지속기간이 수술보다 짧고요. 심부 조직을 실제로 박리해서 끌어올리는 수술과는 다릅니다. 중증의 처짐에서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되지 않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는 꼭 실리프팅만 고집하지 말고 수술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판단과 전환은 성형외과 전문의만 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러한 케이스들처럼 정말 눈에 띄는 조직에 처짐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실의 견인력과 콜라겐 생성만으로는 충분한 리프팅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수술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론은 실리프팅은 아주 훌륭한 시술이지만 한계도 분명한 시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즉 맞는 환자에게 시술하는 것이 중요하고 적응증이 아니고 한계점이 명확하다면 수술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형외과 전문의는 실리프팅이 어려운 케이스에서 다음 단계 수술까지 제한 가능한 유일한 포지션이라는 점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리프팅 부작용이 대개는 그 레이어를 맞추지 못해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얼굴은 여러 층으로 나눠져 있어요. 피부층, 지방층, 근육층, 근막층, 골막층, 뭐 이렇게 여러 레이어가 있다고요. 그 레이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다가 실을 넣어야 되느냐, 이게 사실 되게 중요하고, 대부분의 부작용이 이게 지금 레이어죠. 이게 만약에 너무 얕게, 사실 실리프팅은요 피부를 당겨주는 거 아니에요. 피부를 당겨주는 게 아니라 피부 아래쪽에 있는 지방층 또는 스마스층을 당겨주는 거예요. 또 근육층 당기는 거 아니에요. 근육 건드리면 안 돼요. 근육이나 골막에 그 아래쪽을 골막을 당긴다 그러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예. 왜냐하면 근육이나 골막을 당길 정도의 힘은 없어요. 그러니까 근육이나 기본적으로 실리프팅은 우리 거상에서 하는 지방층과 신부 지방층하고 신부의 그 스마스층을 박리하지 않고 그냥 위쪽으로 밀착시켜 주는 거예요. 박리를 하는 것이 거상이고 박리하지 않고 그냥 있는 자리에서 약간 위쪽으로 이동 배치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공적인 고정 인대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을 집어넣거나 실에 의해서 당길 때 레이어가 굉장히 중요하고, 너무 깊게 하면 효과가 없고 너무 얕게 하면, 피부를 당기면은요 이렇게 피부 쪽에 이렇게 드러나는 부작용이 있어요. 사실은 이런 부작용 생겨도 그냥 빼버리면 그냥 뭐 되죠. 근데 이제 이런 부작용이 생기면은 심하게 생기면은 이게 굉장히 그 일반인 분들이 느끼시기로는 굉장히 무서운 거죠. 근데 사실 뭐 이렇게 대단한 부작용은 아니지만 이게 다 레이어가 맞지 않는 경우에 생기는 거고요. 또 너무 얇은 경우에 또 생기는 거죠. 조직이 너무 얇으면 아까 조직을 각각 돌기들이 끌고 올라가야 되는데, 돌기가 강하면 강할수록 좋겠죠. 끌고 올라가는데. 하지만 이렇게 만져지거나 조직이 얇을 경우에는 부작용의 원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가 제가 사실은 이 시술, 그러니까 이 뿌띠 리프팅 이런 시술들은 아까 김 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여러분들이 해요. 그래서 사실 부작용이 대단한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아니야. 다 해결 가능한 부작용이 생기더라도 해결이 불가능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대수롭지 않은 부작용이기 때문에 누구한테나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효과적으로 당기는 건 역시 성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좀 강점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요 보면은 여기서 그 예전에 금실이라는 걸 넣었어요. 금실이 엑스레이 보면 이렇게 금속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금실이라는 걸 넣었는데, 이런 금실을 넣는 이유가 지금은 이런 시술 안 해요. 근데 바로 아까 콜라겐이 주변에 형성되도록, 이물질을 넣으면 주변에 그 캡슐이 생기거든요. 콜라겐으로 주로 된 그 캡슐들이 이렇게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조직 안에 생기면은
마치 고정 인대가 좀 더 추가로 생기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는 금실 같은 걸 넣었는데 요즘에는 녹는 PDO나 PLLA 같은 재질의 실이 이제 녹으면서 저렇게 흉터를 재생하고 그거는 녹아지니까 이런 엑스레이에 나오거나 그런 효과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간단하고도 처음 우리가 수술 직후에 딱 보면은요 회복 기간이 아까 며칠이라고 그러셨더라. 근데 이틀. 이틀. 네, 이틀. 그냥 바로 직후에도 보면은 아주 기가 막혀요. 진짜 어떻게 보면 거상보다도 더 효과가 좋다는. 왜냐하면 거상은 사실 이제 효과가 나려면은 이제 그렇죠. 붓기 최소한 때문에. 붓기 때문에 그 붓기가 빠지는 기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붓기 자체도 사실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날 깜짝 놀래요. 예. 그렇지만 이제 이 자체가 조직의 재배치고 노화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을 줄여주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김학영 원장님 아까 얘기했듯이 항상 다른 옵션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이렇게 피부도 얇고 너무 처져 있고 이런 거를 그냥 전부 다 실리프팅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부작용의 케이스도 늘고 그런 일이 생기기 때문에 좀 잘 그 선택, 그러니까 그걸 우리 의사들이 뭐라고 했냐면 인디케이션을 적응증을 잘 잡아야 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적응증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네.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조씨님께서 실리프팅 요즘 트렌드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트렌드가 요새 정말 근데 시일의 종류가 너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의사들도 사실 자기가 이제 주로 쓰는 실 말고는 뭐 이제 학교 같은 데 가면 처음 들어보는 실도 있을 정도로 실의 종류가 참 많아진 것 같고요. 일단 그 시술의 트렌드는 일단 얼굴 쪽 리프팅은 보통은 녹는 돌기실을 컨비네이션 해서 시술하는 게 요즘 제일 큰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약간 한 가지 실로만 하지 않고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 실루엣 소프트라는 실이 저는 예전에 나왔을 때 저게 뭐 저런 걸 만들었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주 아이디어가 아주 내가 보기에는 아주 신박하더라고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는 돌기를 이용해서 조직의 모든 레이어를 이렇게 모든 레이어가 아니지. 조직의 각 부분을 각각에 이렇게 당겨주는 건데 사실 가시나 이런 돌기들이 아프거든요. 이렇게 만지면 아프거든. 근데 아까 그 코는 가시를 대신하는 거예요. 가시를 대신하는 건데 이렇게 만져도 아프지 않아. 그래서 아주 나는 신박한 아이디어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게 신박한 아이디어인 만큼 특허가 걸려 있고 또 그게 영국에서 개발돼서 지금 그 제조사는 미국이래요. 그러니까 더럽게 비싸. 그게 이제 아마 그거에 대한 카피품도 나올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성분도 뭐 PLLA에서 비싸다기보다는 뭐 아마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좀 지금 특허에 걸려 있고 그냥 다 이제 돌기 가시를 뭐 어떻게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 했는데 그 콘이라는 아이디어가 그게 아마 특허 걸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렇게 그 당기는 힘도 좋고 만져도 안 아프고 그게 나는 굉장히 조금 못 보던 트렌드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네, 개천님께서 나이가 들수록 더 처지면 재수술로 실을 더 당겨줄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더 처짐이 발생하시면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실리프팅을 새로 하셔가지고 더 당길 수 있는 거고요.
뭐 혹시 저 질문의 의도가 이제 넣어놓은 실을 더 당겨서 리프팅을 할 수 있냐 뭐 이렇게 질문하시면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실 리프팅을 한 번 더 하시는 새로운 실을 넣어서 더 당겨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PP07님께서 실 리프팅에서 사용하는 실은 녹는 실인가요? 이물감이나 인체에 해롭진 않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우리 실 리프팅에 사용하는 실은 녹는 실도 있고 안 녹는 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얼굴 쪽에 쓰는 실은 최근에는 거의 녹는 실 위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인 성분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PDO라든지 PLLA 성분이 그냥 가장 대표적인 성분이고,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가수분해 돼서 다 물로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롭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PLLA가 뭐냐면 그 엔도타인을 만드는 재료고요.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찾으시는 주베룩이라는 스킨 부스터를 만드는 재료예요. 그래서 주베룩에서도 이 PLA를 분말 형태를 이제 현타객을 만들어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베룩 할 때 주베룩을 뭐 수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수화 과정. 그러니까 그 주베룩은 물에 녹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생리적 식염수랑 섞어가지고 계속 흔들어. 마치 우리 그 미숫가루 있잖아. 미숫가루가 물에 녹지 않잖아요. 그리고 오래 놔두면 이렇게 가라앉고. 마치 그 주베룩은 그 PLLA 성분을 현타객으로 만들어서 주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롭다면은 그거를 주사하면 안 되겠죠. 그거에 뭐 당연히 공인하면 그 FDA 같은 데서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이 물질 자체에 당연히 이물 반응이나 이런 건 있을 수 있지만 인체에 해롭거나 한 물질은 아닙니다. 네, 다음 질문 보시겠습니다. 수술 후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정말인가요? 정말이면 왜 그런 건가요? 그리고 수면 마취를 하면 계속 잘 수 있나요? 수술했는데 잠을 잘 못 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요. 뭐 수술 후에 입을 이제 벌리면은 뭐 통증 같은 것들이 느껴질 수 있어서 뭐 굳이 뭐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을 건 없는데요. 사실은 뭐 자기가 아프지 않고 그냥 불편감이 없으면은 말하는 거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처음에 실이 좀 세게 걸려 있으면은 입 벌리고 이럴 때 조금 불편하실 수 있고요. 그거를 이겨내면서까지 억지로 입을 벌릴 필요는 없어서 뭐 말을 뭐 많이 안 하는 게 좋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뭐 크게 상관없습니다. 결과에도 크게 상관없고요. 네. 수면 마취를 하면은 이제 어떤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같은 양을 줘도 조금 덜 자시는 경우가 있고 어떤 분들은 푹 자시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환자분 이제 숨 잘 쉬는 선에서 그리고 또 너무 수면 마취를 많이 하면은 또 나중에 깰 때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양에서 그렇게 조절하고 있습니다. 네. 수면 마취를 그 용량에 따라서 좀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냥 단순하게 진정작용. 그러니까 의식이 있으면서 그냥 의식이 약간 들어왔다 나갔다. 기본적으로 주무실 때, 기본적으로 수술할 때 그 통증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국소 마취를 하고 이 국소 마취하는 과정을 좀 더 편하게 진정된 상태에서 하기 위해서 의식이 이제 거의 있었다 없었다 그렇게 하는 수면 마취가 있고요. 조금 더 깊게 예를 들어서 이제 안면 거상을 하거나 이마 거상을 할 때는 조금 더 깊게 주무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이 없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의식이 없어. 그렇게 좀 푹 주무실도록 하는 수면 마취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작은 수술들 뭐 쌍꺼풀 수술이라든지 간단한 코 수술 또 이렇게 실 리프팅, 뿌띠 리프팅을 할 경우에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정만 주도록 수면 마취를 하니까
수면 마취인데 왜 잠을 안 자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근데 그때 수면 마취는 의식이 있는 수면 마취, 그러니까 의식 하에서 진정되는 수면 마취고요. 좀 거상이라든지 뭐 엔도타인 이런 시술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의식이 없도록 재워드리는 무의식 수면 마취, 이렇게 두 가지가 조금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네. 빅토리아 킴님께서 20대 중반인데 실리프팅 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 와이프. 네. 네, 네, 네. 아직 20대 때는요, 뭐 굳이 실리프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30대부터 보통 아무리 빨리 해도 30대부터 그냥 그쵸. 좀 관리의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리프팅은 기본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고정인대를 늘려주는 거거든요. 충분한 고정인대가 잘 작동하고 있는데 더 많이 넣으면 그냥 딱딱해진다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들 수가 있으니까 20대 중반에서는 반대입니다. 네. 그리고 가문님께서 내시경 이마 거상술에서 내시경 공간이 있어야 하는 건데 공간 없이 어떻게 내시경이 들어가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질문이 있어요. 이 질문이 사실 슬라이드 좀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슬라이드. 이게 잠시만. 아닌데? 보시면은 이 이마하고 이마 밑에 공간이 없죠. 그 내시경을 하는 공간들은 위같이 이렇게 빈 공간이 있어요. 빈 공간에다 넣는 건데 그때도 사실 그냥 넣는 게 아니라 그 부분에다가 가스를 넣어요. 이렇게 가스를 넣어가지고 공간을 부풀린다고. 그래서 내시경 받고 나오시면은 이렇게 배가 더부룩하고 막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마에서는 어떻게 내시경을 쓰냐 하면 책을 제가 제일 중요한 컨셉이 바로 책을 본다는 거예요. 책을 들치지 않고 본다는 거예요. 이마하고 이마의 살의 언더 서피스를 아래쪽 부분을 젖히지 않고 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책을 보듯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책을 보듯이 책을 펼치지 않고 보듯이 이렇게 약간만 든 상태에서 보는 거죠. 내시경이 없던 시절에는 저렇게 할 수가 없고 완전히 젖혔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젖힐 필요가 없으니까 절개선이 풀로 들어가지 않고 부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시경을 이마에다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바로 살짝 들고 그 틈새를 내시경으로 볼 수 있고 내시경을 볼 수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하기 때문에 내시경으로 이마 거상이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살짝 들치고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경용 거상, 내시경용 이마용 내시경에는요, 이렇게 들쳐주는 조그만한 이 발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요 위에 이쪽에 보면 이렇게 요 발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그 이마살을 위쪽으로 들쳐서 이마의 언더 서페이스에 있는 신경과 혈관을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다음 질문 해피에버 애프터님께서 혹시 상안검도 재수술 시 부작용 가능성이 클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만약에 상안검 수술을 하시고 지금 이제 다시 눈 처짐이 조금 생기신 것 같아서 또 상안검 수술로 그 처짐을 해결하려고 하신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조금 눈에 두꺼운 피부들이 좀 아래로 많이 내려와서 그런 경우에는 좀 인상이 강해진다든지 좀 예쁘지 않은 그런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이마 거상이라든지
아니면 눈썹 밑에서 피부를 리프팅하는 그런 이제 다른 수술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근데 상안검 수술을 했는데 그냥 단지 라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든다, 라인을 조금 교정하고 싶다, 뭐 요 정도 때문에 재수술을 하시는 거라면은 재수술 하셔도 큰 문제 없습니다. 네. 원래 상안검의 부작용은 그냥 특별한 부작용이 아니라 모양이 덜 예쁘다는 거죠. 그걸 뭐 부작용이라고 하면은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상안검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쌍꺼풀하면서 쌍꺼풀하고 다른 점은 쌍꺼풀하면서 피부를 오려내는 거니까 전통적으로 진짜 수십 년간 그렇게 상안검을 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굳이 부작용이라고 그러는 거는 모양이 덜 예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양 덜 예쁜 걸 개선하려면은 그거 덜 예쁜 걸 개선하려고 이렇게 위쪽으로 올려주거나 이마 거상을 하거나 눈썹 거상을 하거나 그런 건데 부작용이라고까지 할 가능성은 없어요. 다만 모양을 더 예쁘게 하려면 이마 거상이나 눈썹 거상을 고려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이제 ADHD2님께서 실 리프팅의 유지 기간을 알려주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오늘 실 2개 제가 발표했는데요. 우리 민트실, PDO 실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실루엣 소프트 즉 PLA 실 같은 경우에는 그거의 2배 한 2년 정도 유지 기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키키님께서 실 리프팅하면 딤플링이 반드시 생긴다는데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딤플링이 반드시 생기지 않고요. 실 리프팅에서 딤플링이 생기는 경우는 실이 조금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층 플레인보다 조금 얇게 들어갔을 때 딤플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드시 층에 잘 맞춰서 시술을 진행하면은 반드시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 딤플링이라는 게 실리프팅에서 실리프팅을 조금 관심이 있던 분들이라면 이게 관심이 이게 딤플링 안 생겨요 뭐 그렇게 꼭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딤플링을 피하기 위해서는 일단 아까 돌기가 바로 딤플이라는 게 그 보조개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돌기가 있기 때문에 덜 생기고요. 근데 사실 돌기가 있어도 그 부분을 많이 당기게 되면은 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의 숫자를 늘려야 돼. 그리고 정확한 레이어에 넣어야 되거든요. 지금 이 옆에 이렇게 좀 보면 이렇게 딤플링들이 많이 생긴 거는 이게 바로 이게 흔히들 뭐 안면거상의 부작용 그런데 안면거상은 오히려 딤플링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실처럼 당긴 부분과 당기지 않은 부분의 그 왜곡 현상이 결국은 딤플링인데 정확한 레이어에 넣는 게 중요하고요. 이게 우리 그 진짜 딤플 그 보조개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냐 하면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하고 피부를 서로 이렇게 루프로 연결을 해요. 그런데 실리프팅을 하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원치 않게 딤플링을 만드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유착이 생겨가지고 원치 않는 보조개가 계속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원래 이렇게 보조개가 만들어지는 이 근육의 선상에서 그 보조개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건 빨리 해결을 해야 합니다. 네, 윤윤님께서 실리프팅 하면 안면거상에 방해가 되나요? 그리고 실리프팅 말고 안면거상 할 경우 피통 며칠간 차야 되나요? 뭐 원래는 실리프팅을 하면 안면거상에 조금 방해가 되는 건 맞습니다. 근데 뭐 그냥 일반적으로 아주 뭐 과하게 하지 않고 그냥 뭐 한 2, 3년에 한 번씩 녹는 실을 시술했을 때는요. 사실 수술할 때 괜찮고요. 크게 방해되지 않고요. 다만 이제 너무 과도하게 많이 넣거나 아니면 너무 많은 안 녹는 실들을 얼굴에 넣었을 경우에는 조직이 조금 다 망가지면서 그럴 때는 좀 수술하기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면거상할 때 피통은 며칠간 차야 되나요? 요거는 이제 병원마다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릅니다. 일단은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피통은 안 차고 퇴원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실리프팅에서 안면 거상이 거의 방해 안 된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실리프팅은 유착을 만들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굳이 방해가 되는 뿌띠가 뭐가 있냐 그러면은 그거는 제일 큰 게 내가 보기에는 울세라. 근데 요즘에 울세라 같은 류의 시술을 안 하신 분을 찾기가 오히려 더 드물거든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적응을 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네. 여기 피통에 대한 문제, 요거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요게 이제 어디 유튜브에서 제가 받아들여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진공 압축 포장이에요. 진공 압축 포장. 이게 이렇게 뭔가를 넣고 비닐팩에 바람을 빼는 거예요. 바람을 빼면은 저렇게 압축이 돼서 밀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피통이라는 게 피를 빼는 게 아니야. 물론 피도 빼지. 그렇지만 안면거상에서 피통, 그 해머백이라는 그 음압을 바깥쪽으로 걸어서 바깥쪽으로 피를 뺀다기보다는요, 공기를 빼주는 거예요. 공기를 빼주면은 이렇게 거상에 의해서 들렸던 피판이 안쪽으로 압착을 하면서 밀착하게 되고, 그래서 더 회복 기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회복 기간이 그래서 짧아지는 거죠. 근데 저걸 몇 날 며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바로 수술 직후에 저렇게 압착을 해두고, 딱 압착을 한 2시간 정도만 하면은, 마치 진공 압축 포장처럼 압박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부터는, 3일 정도 이렇게 우리 압박 드레싱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 몇 날 며칠이나 차는 거는 저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하지만 직후에 바로 저렇게, 피판 아래쪽에 있는 공기와 당연히 그 약간의 피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걸 빼줘서 회복을 빨리 해주는 데는 매우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퇴원하실 때는 저거 없이 바로 퇴원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이 아니라 저 해모백 백과는 2시간 정도 시행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라님께서 사람마다 처짐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 광범위한 철학적인 철학적인 내용인데, 그렇죠. 사람마다 다 얼굴의 특징, 뼈의 특징, 피부의 특징, 뭐 그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처짐이 다르겠죠. 예를 들면 보통 이제 남자랑 여자가 있으면은 이제 여자들이 조금 더 잘 처집니다. 왜냐면 피부가 좀 남자보다 얇은 경우가 많고 그런 경우에 이제 더 잘 처지고요. 그리고 굳이 얘기하면 이제 얼굴 골격이 크신 분들, 턱이 크신 분들 조금 덜 처집니다. 대신 이제 하악이 작고 얼굴이 작으신 분들 더 잘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이제 모든 얼굴의 하나하나의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처짐은 다를 수밖에 없고요. 얼굴에 또 살이 많고 이러신 분들은 얼굴이 가벼운 분보다 더 금방 처집니다. 그리고 또 후천적으로 이제 또 관리의 차이도 있을 거고요. 뭐 어떤 분들은 이제 열심히 실리프팅하고 레이저하고 해서 좀 덜 처질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너무 선천적인 거, 후천적인 거 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왜 사람이 다르게 생겼냐? 뭐 약간 거의 이 정도의 질문이셔서 네, 맞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 사람마다 무지하게 처짐 차이가 많죠. 그러니까 저는 제일 큰 게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의학적인 문제보다 그냥 얼굴에 살이 많으면 빨리 처져요. 얼굴이 마른 분들은 적게 처져요. 대신에 주름이 많이 생기지. 그래서 사실 그게 그걸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최근에 그 클린트 이스트우드 안 돌아가셨죠 아직? 그분 보면 얼굴에 주름이 짜글짜글해. 근데 별로 안 처졌어요. 말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이런 잔주름 그런 부분, 특히 연세가 많으실수록 잔주름 이런 거보다 이렇게 지방이 많아서 이렇게 처져서 얼굴에 변형이 오는 게 훨씬 더 좀 더 나이 들어 보이는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자라님이 처짐이라고 그래요. 처짐. 맞아요. 처짐이라는 거는 조직이 있어야 처지는 거죠. 조직이 없으면 잔주름이죠. 근데
잔주름 있는 게 100번 낫죠. 처지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좀 살이 얼굴에 많거든요. 네. 네. 혹시 실리프팅을 하면 노화가 빨리 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실리프팅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이렇게 처짐을 안티에이징으로 하는 시술이고요. 전혀 그렇지 않고, 다만 항상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많이 하시고 너무 진짜로 막 수십 개씩 들어가 있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수술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조금 조직이 망가지면서 얼굴이 좀 망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실리프팅을 많이 하면 노화가 절대로 빨리 오진 않죠. 절대로 늦게 오죠. 왜냐하면 아까 인공 고정인대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절대로 빨리 오진 않죠. 다만 염증이나 이렇게 불편하거나 튀어나오거나 그런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노화는 딜레이 되죠. 그렇지만 다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네. HJJJ님께서 볼살이 꺼졌을 때 리프팅보다는 지방 주입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리프팅 하면서 지방 주입을 해야 하나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얼굴이 처져서 생긴 볼살 꺼짐은요, 지방 주입보다는 리프팅을 하는 게 뭐 가장 좋습니다. 그게 생리적으로 맞는 거고요. 네. 근데 다만 이제 그냥 원래 꺼져 있는 거는 뭐 지방 주입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볼륨을 줄 수 있는 뭐 필러라든지 뭐 이런 것들 넣는 것도 뭐 좋은 방법입니다. 그게 이제 마른 분들은 볼살이 꺼졌다고 첫 번째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볼살이 꺼졌다는 게 주된 불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이 노화 변화에 대해서 주된 불만족이 난 볼살이 꺼졌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알고 보면 그런 분들도 볼살 꺼진 부분 아래쪽에 보면 그 볼살이 내려와서 처진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거울 보시면 그 꺼진 부분 아래쪽에는 원래 그 꺼진 부분에 있었던 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배가 아랫배 나오잖아요. 아랫배 나오는데 그 왜 나와 거기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살이 없어졌다기보다는 아래쪽으로 그 조직의 살들이 이동했다는 거고요. 다시 어떤 식으로든 리프팅, 아래쪽에 있는 걸 리프팅이든 거산이든 하는 게 더 낫고, 그냥 위쪽 부분에 지방을 넣게 되면은요, 얼굴 전체를 더 크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볼살이 꺼졌을 때 반드시 그 볼살 꺼진 부분 아래쪽에 뭔가가 있는지를 한번 거울로 잘 확인해 보시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루크 초엔님께서 실리프팅 할 때하고 안면 거상할 때 절개 부위가 어떻게 다른가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실리프팅 할 때는요, 절개가 없습니다. 그냥 아예 절개 없이, 실리프팅은 절개하는 수술이 아니고 그냥 실이 들어갈 구멍을 바늘로 뚫고서 실을 넣어서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절개 부위가 아예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절개 부위가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거는 좀 맞지 않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실리프팅 할 때 뭐 이렇게 조금 절개하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거죠. 예전에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이게 얼굴 있는 데서는 요새 그렇게 많이 쓰지 않는데, 원래 절개 부위, 안면거상의 절개 부위는 이렇게 길죠. 네, 이렇게 관자놀이에서부터 귀 앞쪽에 또 이주의 뒤쪽 해서 이렇게 긴데, 이 엘라스틱쿰이라는 실들이 있었어요. 그거는 그냥 들어가는 게 조금 이 바늘 자체가 좀 크고 실의 매듭을 좀 깊게 숨겼어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긴 절개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조금 절개를 하고 그 매듭을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요즘에 리프팅을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 뭐 이렇게 얘기할 때 항상 얘기하는 게 최소 절개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실이나 뿌띠 리프팅은 효과가 약하다는 인식이 너무 많으니까
부분적으로 이렇게 좀 절개를 하고 나머지를 실리프팅으로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최소 절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래서 뭐 구렛나루를 요만큼 해서 뭐 미니 리프팅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상 실리프팅과 크게 다르지는 않다. 왜냐하면 거상의 효과가 나려면은 어느 정도의 절개 길이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1cm, 2cm를 절개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그거는 뿌띠 리프팅, 실리프팅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